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것을 한번 응용하면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그냥 자기관리 능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내 관리를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는 효율적이 아니라도 한번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푸르른 날, 여러분이 잘 아는 시고요. 노래로도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고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자, 우리 그 시는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대부분 뭐 시를 좀 소개를 하고 또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를 좀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하나의 부드러운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게 하면서 또 지혜도, 살아가는 지혜도 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화로운 삶,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 제가 여기 밑에 그 조그맣게 글 썼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논어는 여러분 누가 졌죠? 공자님이 졌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왕과 백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왕은 공자의 제자고요. 백어는 공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진왕이라는 제자가 백어한테 이렇게 물어요. 공자님이 살아계실 때 동자님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어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너 시를 배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랬더니 야, 그렇게 되면 세상과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사람이 살아나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공자님의 한 일환인데요. 물론 뭐 여기서 시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시는 아니고요. 뭐 시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걸 한번 좀 참조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자기 관리, 또 뭐 자기 전략 뭐 이런 것을 하려면 보통 이렇게 5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총체적 자기 경영, 뭐 자기 관리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소중히 관리하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잡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먼저 총체적 자기 경영 한번 볼까요? 자, 총체적 자기 관리는 저는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한번 뽑았는데, 이거는 뭐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없는 다른 맥락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이 또 끼어들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뽑아 놓은 거고요.
꼭 이대로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자, 첫째는 이제 총체적 자기관리에 건강관리, 또 성공에 대한 의지, 또 가족관리, 또 이력관리, 긍정적 사고, 또 실천, 또 감정을 관리하는 거, 또 정보, 오늘날 정보의 흐름이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인맥관리, 또 사회 변화, 또 뭐 인간의 그 마음의 변화, 뭐 이런 심리적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정서, 또 쉽게 말하면 이제 공감,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건강 관리는 이건 뭐 아무리 이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제가 이제 뭐 한 중년 한 10년이 넘었죠. 한 40대 때인가요? 제가 좀 많이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뭘 느낄 것 같아요. 참 내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살았던 것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낯섦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밥 먹고 또 걸어 다니고 운동하고 또 책 보고 이런 또 숨을 쉬고 이런 하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정말 아파서 누워서 있어 보면 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몰랐던 것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면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자기가 한번 무너져 보면 이런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죠. 또 이런 계기가 또 낯설게 여기는 계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해외 문화가 다른 곳에 나가 보면은 이제 낯설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 공부하셨지만 여러분은 항상 이방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산다고 항상 원주민은 아니죠. 또 다른 곳에 가면 이방인이 되고 또 우리 인생 자체가 또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 알베르트 까미가 말하듯이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 또 이 까미는 또 히지프 신화 이렇게 이런 책도 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모순 또 뭐 부조리 이렇게 또 표현하죠. 네, 이런 것들 또 뒤에 가서 좀 아주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건강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 공부도 낯설게 하는 거죠. 해외여행, 공부, 건강 관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또 성공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살아가면서 가족 관리,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력 관리,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야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내가 사는 세상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세상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까미는 이걸 바로 부조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이런 부조리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인간은 항상 뭔가 열심히, 여러분 아까 의지 얘기했죠. 성공관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이루고 내가 뭐 집도 좀 이렇게 마련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이러죠. 근데 어떻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잘 안 움직여져요.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뭐 고통을 겪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근데 또 신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거나 부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또 부처님이 또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세상은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까미도 처음에 이런 그 논리를 끌어와서 세상은 고통과 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 삶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적절한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원래는 처음에는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살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이런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의미를 누리고 살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죽는 거라고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까미도 그렇고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고 죽진 않아요. 죽는 게 아니고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래요? 결국은 부처님식으로 색즉시 공, 인간의 욕심을,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기독교 용어로는 아마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지만 내려놓을 때,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만이 내가 아까 얘기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부정적인 세상에서, 살만한 이런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미도 사실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조금 다르긴 해요. 반항하면서 살아요. 반항적인 인간, 또 부조리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부조리 인간의 특징은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면서 뭐래요? 자유를 누리죠. 근데 이제 반항과 자유는 이게 조금 같으면서도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즈프 신화 자체도 사실은 뭐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부조리의 인간은 반항하는 인간이면서, 그러면서 그 반항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까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조금 해결책은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감정 관리.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참 격해질 때가 많아요. 그죠? 이럴 때 내가 감정 관리를 잘 할 때,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특히 이런 거 많이 필요해요. 또 정보 관리. 오늘날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4차 산업혁명. 뭐 또 정보화 사회,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 뭐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빨리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인맥 관리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정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분이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맥락에서 또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을, 테마를 여러분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참고로 이렇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명확히 세우란데요. 우리가 여러분 우화 토끼하고 거북이 우화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토끼는 빨리 가죠. 그죠? 거북이는 천천히, 느리지만 천천히 움직이죠.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죠. 그러면서 꾸준히 가서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고, 토끼는 가다가 3분의 2층 가다 중간에 가서 좀 쉬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거북이한테 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토끼의 목표는 빠르게 움직이고 쉬는 거고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거였어요. 우화에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건 농경사회 때의 이야기고요.
오늘날도 과연 이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동그라미에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보세요. 정말 오늘날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느리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그죠? 또 빠르게 움직이고 또 쉴 때는 쉬는 것이 또 적당한 건지, 뭐 이거 생각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법은 자기만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우리가 목표 설정 원칙을 한번 보면은 목표 설정할 때 우리가 나만의 결승점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언제 행복했던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행복했지? 뭐 할 때 행복했지? 그리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또 원하는 행복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목표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책 볼 때 행복한 사람이다. 또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서 또 뭐 글을 쓸 때가 행복하다. 뭐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뭐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뭐 이런 하나의 그게 있겠죠. 이거 제 예를 든 거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후회가 없다면 사실은 그거로 충분하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정하는 실패와 성공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는 저절로 없어지죠. 내가 정한 목표를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목표 설정의 원칙. 여러분 나이 때 뭐 이렇게 한번 양적 방법인데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구체적으로 또 측정 가능하게, 달성 가능하게, 현실적으로, 유형적으로. 그래서 이 앞자 맡아서 우리가 스마트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또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목표와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거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 아니 잃었느냐. 제 너머 살의 긴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이 남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라는 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남구만 이분은 아마 숙종 때 아마 정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시를 보면은 여기 보면 소치는 아이놈 이렇게 나오죠. 아희놈이죠. 근데 이 아희놈은 아마 남관이 정승이었기 때문에 아마 노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산 넘어 있는 이랑, 사례죠. 사례. 여기 사례는 밭 이랑을 얘기해요. 밭 이랑을 언제 경작하겠느냐.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남구만은 뭐 정승이니까 뭐 다 있겠죠. 아마 오늘날 말하면 지주죠. 그래서 지주는 노비를 부려서 생산물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노비는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부지런을 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놈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지주는 이 아이놈 노비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챙기는 게 많죠. 생산물.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어때? 이런 노동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이렇게
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그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죠. 그죠? 왜요?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켜야 될 것도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 제2세대에 아마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뭐 달관 세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일자리를 상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계약직, 알바, 파견 근무, 열정페이, 비정규직 뭐 이런 어휘가 범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도 보상은 생각보다 또 약하죠.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보화 사회 또 산업화 사회를 넘어서 또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래요? 정치하는 사람 뭐래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결국은 여러분한테 성공하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권하는 거룩한 이야기들이 결국 사기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하는 거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게으름을 떨면서 일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권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뭐 아우성을 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TV에서 많이 보죠. 대통령 선거 뭐 나오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런 것은 이제 구호에 불과한 것 같고요. 능력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동창이 밝았느냐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외친다 한들 어떤 사람이 이 살의 긴 밭을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정보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마 카페 가도 뭐 키오스크라고 전부 사람들이 예전에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다 사람이 계산했잖아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 어디를 가든 이제는 앞에서 이렇게 기계가 다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노동력 상실로 다가오는 거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는 거죠.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칠 만한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직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뭔가 즐거웠고 별로 공부를 안 해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 거고 또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 게 이 성공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확률이 많죠. 물론 내가 뭐 진짜 좋아하고 이런 것은 뭐 여러분 나이 때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거. 평상시에 인간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손해보는 듯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조금 지금 억울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직장에 들어가면요. 제가 여기 도표 그려놨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사와 부하가 생기고요. 또 동기들도 이제 경쟁자가 생기고요. 이제 승진을 앞두고 막 이러면 여러분 직장 가보시면 알지만 이 상사 여기가 이 관계가 되게 좀 오묘해요. 잘 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이 스트레스가 또 나한테 다가오고요. 또 경쟁자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가서는
뭐 선천적으로 이렇게 잘 이제 속으로 비빈다고 그러나요? 아부한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사람도 이 직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지혜가 돼요. 물론 실력이 기반으로 돼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잘 비비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꿋꿋하게 그냥 내 성격대로 살다가 그러다 그냥 지점장선에서 끝나고 나왔는데, 뭐 동기 중에 또 잘 나가는 친구들은 뭐 또 더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실력보다도 사실은 이 성격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나가면. 물론 실력은 그냥 기초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많이 해서 우물 안에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내 실력만 있다고, 야, 이건 나 뭐 실력 있네,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하나인 사람은 세상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생각을 포용하지 못하는 폭력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게 되게 소중합니다. 먼저 목표 설정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목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내가 어떤 거? 그럼 또 일정을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펠로업, 그다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해져야 내가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죠. 또 현재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소중한 것처럼 막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목표 설정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사물을 낯설게 볼 수 있을 때 이런 시간의 소중함, 이런 걸 알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행, 해외여행, 또 공부, 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랬을 때, 또 이런 인생을 낯설게 보는 이런 사건은 그렇게 흔하게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부하고 또 해외여행이 되겠죠. 뭐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 또 연애라고 표현했나요? 그런 것도 좋아요. 연애가 뭐 상대방이 뭐 어떻게 됐든 이런 연애도 여러분이 하시면 또 다른 어떤 기쁨, 인생의 새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의식들은 뭐 한번 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게 많이 하죠. 불신주의. 그 다음에 뒷다리 잡기. 그죠? 빨리 크는 놈 일찍 망한다. 또 부정적 사고. 우리 학과에서 하는 일이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또 시간이 약이라니까? 뭐 또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또 중간만 가면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이제 열심히 또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순간 삶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여기다가 한 5가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5가지를 적어서 빈칸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좋게 해서 여러분이 책장에다 걸어놔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결심한 만큼 또 아까 얘기했죠. 실천해야 된다고. 실천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면 여러분 꼭 성공의 길이 열릴 겁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